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와중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나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유지시켜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혹은 그런 섹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요즘 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고 공포에 질려 있는 장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증시는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상승이 시작됐을 때를 미리 대비하면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미리 조금씩 담아 나간다거나, 혹은 담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시했던 종목이 수익권에 올라오면서 증시가 상당히 화랑이고 너무나도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좋은 장이 펼쳐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투자 금액을 줄여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중간을 사실 대비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정말 주식 처자도 보기 싫은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와중에도 오히려 훨씬 더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금투세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저물가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저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어지면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 미 대선 토론도 있었는데, 저도 지금 아직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보다가 이제 중간에 다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들도 사실상 이제 대선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증시는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심도 많이 약화되어 있을 거고요. 기왕이면 금투세가 되든 안 되든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거는 미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이 아마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힘을 잃을 것이고,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장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증시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 발 빼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악재가 시장에 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요. 그렇게 한바탕 휩쓸고 나가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물가 저금리로 변화된 시장이 다시금 이제 또 상승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저물가랑 저금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승장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물가가 다운되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도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거기에다 이제 금리까지 낮아지게 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업을 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또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공격성을 보여야 될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물론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제가 좀 보고 있는 시선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업종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힘을 이미 잃었고, 추석 명절이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투세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된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움직임을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신용잔고나 예탁금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5일이나 뭐 그 이전부터도 9월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신용은
크게 이제 떨어지면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용도 많이 빠졌고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빠질지 여부는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신용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17조 초반까지 이제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 이제 뭐 한 15조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투심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와중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나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유지시켜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혹은 그런 섹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뷰티 쪽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뷰티 쪽은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진행하기에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실리콘투라든지 VT 같은 경우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VT는 제가 3월 25일날 이제 소개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 급등이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거는 이제 수익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 10일 날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1월 달에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미 뭐 이때 10,000원? 또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5만 원까지도 찍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던 주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 23일 날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유는 충분히 추가 급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5만 원이 안 되던 주가였는데 벌써 지금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니면 뭐 실리콘티 이런 종목들은 이미 뭐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종목 해볼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뷰티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화장품 코스메틱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증시 상황에서도 고점에 간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하단을 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추가적인 강세를 좀 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콜마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콜마는 이제 선크림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K뷰티다 뭐다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 근거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피부가 훨씬 더 백인들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크림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해외 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뜨겁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습한 것도 습한 건데 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부암 질환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 뷰티 시장 쪽에서도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잖아요, 선크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는 데서도 막 자료들을 보게 되면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화의 척도다 얘기하는데 목주름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목까지 발라줘야 이제 진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이렇게 선크림 수요가 굉장히 높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콜마의 이제 선크림이 굉장히 잘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매출은 역시나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모두 이제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 같은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TNL인데 TNL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TNL 역시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거기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더불어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이제 순이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TNL까지도 저는 뷰티 시장에 있어서 아직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다. 여드름 패치제로 유명하죠. TN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뷰티기는 한데 어느 정도 뭐 의료 뷰티 쪽이랑도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TNL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크림으로 유명한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단순히 그냥 좀 가리는 용도의 화장
화장품이 아니라 정말 건강이라든지 피부를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정말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앞으로 저는 더 각광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기술력으로 여드름 패치제에 혁신을 가져온 TNL이나 그 다음에 선크림 쪽으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한국콜마가 비교적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APR 같은 경우에도 아직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APR 같은 종목도 저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기기 쪽에서 강세를 띠는 종목이니만큼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 마찬가지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로 이제 잡혀 있는데 충분히 주가를 많이 이제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에 또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제가 TNL과 한국콜마, APR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TNL이나 한국콜마나 APL은 모두 제가 한 번씩 자세하게 기업 분석을 해드린 종목들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TNL도 그렇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조금 올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기회로서 잘 담아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PR 같은 경우는 증시 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APR은 충분히 다시 또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TNL이나 한국콜마에 비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아직 못 간 종목인데, 이 한국콜마 TNL과 같이 APR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뷰티 종목 탑3 안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장주는 VT나 실리콘2가 저는 여전히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주가 상황을 보시더라도 대세 상승을 보여주는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APR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TNL 같은 종목들이 후속타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